누나, 그 사람들 최고야. 프레디, 넌 왜 그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니? 그 사람들을 신성한 호수로 데리고 가서 목욕을 하다니. 거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야. 너야 상관없지만 모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제 이것도 교회 지역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걸 잊은 모양이구나. 그런데 누나, 다음 주 일요일에 무슨 계획 있어? 내가 아는 건 없어. 그러면 에머슨 가족을 불러서 테니스 치는 건 어때? 그건 안 돼, 프레디. 그 진창에서 테니스를 칠 수는 없어. 테니스 코트가 어때서 그래? 몇 군데 울퉁불퉁하다고 신경 쓸 사람들이 아닌데. 게다가 내가 세공도 주문했단 말이야. 잘 들어. 그런 계획은 안 세우는 게 좋아. 분명히 말한다. 프레디는 누나의 팔꿈치를 잡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흥겹게 춤을 추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화가 나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세실은 옷을 갈아입으러 가다가 그들을 보았고 두 사람은 온수통들을 품고 가는 메리와 맞닥뜨렸다. 곧이어 허니처치 부인이 문을 열고 말했다. 루시, 웬 소란이니? 너한테 할 말이 생각났어. 샬럿에게서 편지가 왔다고 했지? 프레디는 달아났다. 네, 하지만 저도 가봐야 돼요.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요. 샬롯은 어떻다니? 잘 지낸대요. 루시, 사람이 말하는데 달아나는 버릇을 어디서 배웠니? 샬롯이 보일러 이야기를 썼디? 네? 무슨 이야기요? 샬롯네 집 보일러를 10월에 떼어낸다고 한 거 생각 안 나니? 목욕물 탱크도 비우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을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 제 걱정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어머니가 세실을 탐탁치 않게 여기시니 말이에요. 이리 오렴. 보닛을 벗겨주어서 고맙다. 어미한테 키스해주렴.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지만 그 순간 루시는 어머니와 윈디 코너와 저무는 태양 속의 윌드숲이 완벽하다고 느꼈다. 그렇게 해서 서걱거림이 스르르 빠져나갔다. 윈디 코너에서는 많은 일이 그런 식으로 해결되었다. 관계의 작동 장치가 삐걱하고 멈춰서면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이 기름 한 방울을 떨구어 넣었다. 세실은 이런 방식을 경멸했다. 그건 당연했다. 어쨌거나 그 자신의 방식은 아니었으니까. 저녁 식사는 7시 반에 시작되었다. 프레디가 식전 기도를 중얼거리자 사람들은 무거운 의자를 끌어당기고 식사를 시작했다. 다행스럽게도 남자들은 배가 고팠고 푸딩이 나올 때까지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푸딩이 나왔을 때 프레디가 물었다. 누나, 에머슨 어떤 사람이야? 피렌체에서 만났던 사람이야. 똑똑한 부류야?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야? 세실한테 물어봐. 그 사람을 데려온 건 세실이니까. 그 친구는 나와 마찬가지로 똑똑한 부류에 속하지. 세실의 말에 프레디가 미심쩍은 눈길을 보냈다. 베르톨리니 펜션에서 얼마나 알고 지내던 사이니? 허니처치 부인이 물었다. 거의 모르는 사이죠. 하지만 샬롯은 저보다도 더 몰라요. 아, 그 말을 들으니 생각이 나는데 샬롯이 편지에 무슨 말을 썼는지 이야기해 주렴.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예요. 루시는 거짓말 없이 이 저녁 식사를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샬롯의 친구 중에 괴짜가 한 명 있는데 그 여자가 자전거를 타고 서머 스트리트에 왔다 갔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 집을 찾아올까도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그냥 갔대요. 루시, 말을 왜 그렇게 밉살스럽게 하니? 그 사람은 소설가거든요. 루시가 재치있게 대답했다. 만족스러운 대답이었다. 여자가 책을 쓴다는 것보다 허니처치 부인을 화나게 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허니처치 부인은
글을 써서 악명을 얻으려는 여자들을 욕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화제도 던져버릴 수 있었다. 책이라는 게 쓰여야 한다면 남자들이 쓰게 하라는 게 부인의 주장이었다. 부인이 이런 논지를 장황하게 펴는 동안 세실은 하품을 했고 프레디는 자두씨로 올해, 내년, 지금, 불가능이라는 놀이를 했으며 루시는 어머니의 타오르는 분노에 요령 있게 딸감을 떼주었다. 하지만 불길은 곧 잦아들었고 어둠 속에 유령들이 모여들었다. 유령이 너무 많았다. 애초에 유령은 묻은 지 오래였다. 언젠가 어떤 남자가 산에서 그녀에게 키스를 했다는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유령은 자꾸 불어나서 유령 가족을 이루었고 헤르스 씨, 샬럿의 편지, 비브 목사의 제비꽃 이야기 등 그 가운데 한두 가지가 세실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들러붙을 게 분명했다. 그리고 지금 섬뜩할 만큼 생생한 모습으로 살아 돌아오는 것은 샬럿의 유령이었다. 샬럿이 보냈다는 그 편지 말이다. 루시, 샬럿은 어떻게 지낸다니? 찢어버렸어요. 어떻게 지낸다는 말은 없었니? 그러니까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니? 힘들지는 않아 보이든?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틀림없이 보일러 때문이야. 물이 속을 썩이면 어떤지 내가 잘 알지. 차라리 다른 것 때문에 속을 썩는 게 나아. 먹을 것 같은 걸로 말이야. 세실이 두 눈에 손을 댔다. 저도 그래요. 프레디가 어머니를 부추겼다. 하지만 그가 부추긴 것은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을 하는 어머니의 감정이었다.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다음 주에 샬럿을 우리 집으로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 보일러를 다 고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쉬는 거야. 샬럿을 못 본 지도 오래됐구나. 허니체치 부인이 다소 불안한 말투로 덧붙였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렇다고 2층의 남는 방에 친절을 베풀려는 어머니에게 격렬하게 따지고 들 수도 없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샬럿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지금도 좁아서 숨이 막히는걸요. 프레드의 친구가 화요일에 온다고 했어요. 세실도 있고요. 미니비브도 디프테리아를 피해 우리 집에 데리고 있기로 하셨다면서요. 샬럿은 오면 안 돼요. 루시가 사정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연히 와도 돼. 미니가 욕실에서 잔다면 몰라도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죠. 미니가 너 방에서 자면 안 되니? 싫어요. 너가 그렇게 야박하게 굴면 플로이드 군이 프레디와 한 방을 쓰면 되겠지. 샬럿이라, 샬럿 바틀릿, 샬럿 바틀릿이라. 세실이 다시 한번 눈 위에 손을 대고 꿍얼거렸다. 절대 안 돼요.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집안에 사람을 이렇게 잔뜩 들이는 건 하녀들한테 부당한 일이에요. 루시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불싸. 사실대로 말하렴. 너 샬럿이 싫은 거야. 맞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세실도 저하고 다르지 않고요. 샬럿은 사람을 힘들게 해요. 어머니는 근래에 샬럿을 본 적이 없어서 언니가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물론 나쁜 마음을 품고 그러는 게 아닌 건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여름에 저희한테 걱정거리를 안겨주지 마세요. 저희 응석을 받아준다고 생각하고 언니를 부르지 마세요. 동의합니다. 세실이 말했다. 허니체치 부인은 평소보다 심각하게 또 평소에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보다 깊은 감정에 빠져서 대답했다. 너나 세실이나 참 무정하구나. 너희 두 사람한테는 서로가 있고 또 얼마든지 산책을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숲이 있지 않니? 그런데 불쌍한 샬롯은 물도 안 나오는 집에서 보일러 수리공들만 보고 있어야 해. 너하고 세실은 아직 젊어.
아무리 똑똑하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게 어떤 건지 짐작도 못할 거다. 세실은 빵을 잡아뜯었다. 그때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샬럿 누님이 나한테 아주 잘해줬어요. 와줘서 고맙다고 어찌나 그러든지. 나중에는 얼떨떨해질 지경이더라고요. 그리고 차에 곁들여 먹을 달걀을 알맞게 삶느라고 수고도 엄청 많이 했고요. 프레디가 끼어들었다. 나도 안다. 샬럿은 누구에게나 친절하지. 그런데 루시는 그 친절에 약간 보답하겠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루시는 물러서지 않았다. 샬럿에게 친절을 베풀어 봐야 소용이 없었다. 바로 얼마 전에 자신이 그토록 힘들여 시도해 본 일 아닌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천국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땅 위에는 샬럿이건 누구건 풍요로워질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저는 샬럿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제가 못됐다는 거 알아요. 샬럿에게도 직접 그런 말을 했겠구나. 하지만 샬럿과 피렌체를 떠나던 때를 생각해보면 샬럿은 미친 듯이 서둘러서 유령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이탈리아는 이미 유령의 영토가 되었다. 이제 유령들은 그녀의 어린 시절의 영토까지도 침범했다. 성스러운 호수는 이제 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이면 윈디 코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유령들과 맞서 싸울 것인가. 한순간 눈앞의 물질 세계가 흐릿해지고 기억과 감정이 현실이 된 것 같았다. 제 생각에는 사촌 언니가 오시는 게 좋겠군요. 달걀을 그렇게 잘 삶으신다니 말입니다. 요리 이야기에 고무된 세실이 말했다. 잘 삶았다고는 안 했어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샬럿 누님은 깜빡하고 달걀을 안 꺼내줬고 저는 달걀을 싫어해요. 그냥 누님이 굉장히 친절해 보였다는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프레디가 세실의 착오를 지적했다. 세실은 다시 이 말을 찌푸렸다. 허니처치가 사람들은 왜 이 모양인가? 달걀, 보일러, 수국, 하녀들. 이들의 인생은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단 말인가? 저하고 루시가 먼저 일어나도 좋을지요. 그가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디저트는 필요 없습니다.